16일 남은 총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각 정당이 이번 총선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의 절반인 150석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내 제1당을 내세웠습니다. 각 당은 이런 목표를 세운 근거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셈법을 최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우선 지역구 130곳 확보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데다 수도권에서도 5에서 10석을 더 얻을 거란 예상이 있어 지난 총선 때보다 지역구 선거에서만 20석을 더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0석은 얻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의석수가 좀 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라면 과반 의석도 노려볼 만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늘도 한 몸이란 걸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시민당 선거대책위 출범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출동했고 문재인 정부 성공! 시민당 지도부가 입원 중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문병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효자가 되겠다며 공동 전선을 펴자는 열린민주당을 향해선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세 당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열린민주당은 선거대책위를 꾸린 뒤 시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원내 제1당을 자신하는 근거로 PK,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탈환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 PK 판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를 일부 가져갔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산 경남 일대의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PK 전체에서 5석 이상은 안 진다고 보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판단의 배경입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진 갑에선 서병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현역인 김영춘 의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연제에서도 이주환 통합당 후보가 현역인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에 앞섭니다. 여기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과반을 노립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26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숨어있던 보수, 이른바 샤이 보수의 표가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현재 여론조사의 적극적 응답층은 거의 친여당 성향이라며 투표 당일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추가로 의원 3명을 통합당으로부터 받아 원내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선거 보조금으로 30억 원 이상 늘어난 6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은 거의 없다고 한 걸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 썼다가 지운 뒤에 다시 올렸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19 대처에서 정부가 무능했다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길을 끈 건 신천지와 일반 교회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한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된 적이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전체 글 중 이 부분을 1시간 반 만에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시간 뒤 또다시 해당 부분을 되살려놨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수적 교회의 표를 구걸하려는 그런 것밖에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는 정말 합당하지 않고. 황 대표는 오늘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회의 문제를 대다수 또는 전체 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한편 황 대표는 오늘 탈당파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당헌 당규를 개정해 영원히 입당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당은 선거 로고송도 준비했습니다. 트로트도 꼽았지만 과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울릴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선택한 선거 로고송, 유재석 씨가 부른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가사는 각 당에 맞춰 바꿀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가사가 당의 선거 슬로건과도 비슷해 관심을 끌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트로트 열풍에 로고송으로 지정을 해두긴 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로 걱정 말아요 그대를 총선 대표 로고송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통합당도 역시 같은 취지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국민 응원가 성격의 로고송을 더 자주 쓴다는 방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지쳐도 보이는 희망은 미래통합당. 그 누가 아무리 자기를 지으라고 말해도. 이런 가운데 민생당은 송가인 씨의 가인이어라, 정의당은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등을 로고송으로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간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운 재외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일부 교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추가로 선거 사무를 중단하는 곳은 미국, 캐나다 등 25개 나라 41개의 재외 공간입니다. 앞서 투표 중지를 발표한 중국 우한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17개 나라를 합하면 투표가 불가능한 곳은 총 40개 나라 65개 공간이나 됩니다. 해당 지역 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 선거인의 47%에 이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국가나 공간을 찾아가면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동 제한 등 때문에 사실상 투표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되면서 독일 교민들은 온라인에서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기본권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셧다운하고 살 수 없잖아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바이엘은 주만 빼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투표 중지를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투표함 이송 등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다음 소식은 JTBC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엔 전남 목포의 여론을 물었습니다. 목포에서 내리 사선을 한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목포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38.3%, 민생당 박지원 후보 31%, 정의당 윤소아 후보는 15%로 나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DJ 비서실장 박의원이 DJ 정부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김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겁니다.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 사이에선 두 사람의 격차는 8.9%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에선 박 후보가 3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변동 가능성은 아직 큰 상황입니다. 두 후보를 각각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40% 넘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목포의 이런 결과는 호남 전체에서 강세인 민주당 지지율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60% 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누구를 찍겠느냐고 묻자
여당의 비례대표형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7.4%, 정의당이 17.4%, 친문계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9.3%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소속된 민생당은 7%였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2.9%에 그쳤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선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호남 기반의 정당들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28석 중 23석을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를 이어받은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홀대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적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을 치른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 광산갑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김동철 민생당 의원은 민주당 이용빈 전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에게 40%포인트 넘게 뒤졌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지지세를 겨냥한 듯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한 광주 서구을 천정배 민생당 의원은 민주당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30%포인트 이상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북 전주의 정동영 민생당 의원도 민주당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보다 20%포인트 정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군산에 출마한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